그렇게 계속 입사 지원을 했는데요.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더 뭔가 잘 될 것 같았던 그 친구가 그 이후 지원한 4개의 서류를 모두 탈락합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죠. 싹 다 서류 탈락하는 거야. 굉장히 답답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주제는 극도의 불안감을 극복하고 두 곳을 최종 합격한 우리 친구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가명입니다. 민경님이라고 부를게요. 김민경님의 합격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잖아요, 취준 때. 이 친구가 딱 그랬어. 여러분들이 보면은 왜 그러지? 할 수 있는데요. 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지? 할 수 있는데 취준을 하다 보면은 자기 확신이 확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나날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취준 기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이 친구도 그랬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불안함이 많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돋기 위해서 지브리 스타일로 가져왔습니다. 이 친구라고 생각하고 들어봐 주세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학점 4점대, 토익 900대, 오픽 IMO, 그리고 학부 연구생이었어요. 이거는 저한테 처음 왔을 때 스펙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를 해주세요. 이 민경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제일 컴플렉스가 있었냐면요, 학교였어요. 학교가 지방 사립대이다 보니까, 직어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방 사립대이다 보니까 이걸로는 부족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던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무언가 내 스펙에 있어서 컴플렉스가 있으실 겁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도 좋았던 건 어학 성적을 이렇게 만들어 온 거, 그리고 학점 4점대인 거. 저한테 이제 오기 전에는 원래 토익이 800대였나 그랬는데 딱 900대를 만들고 일부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자기의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겁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고 남의 스펙이 좋아 보이고 해도 그 사람은 또 불안해요. 요즘은 스카이도 불안해요. 스카이 친구들도 취업 못 해가지고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겐 좋은 스펙일 수가 있어요. 그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겐 좋은 스펙인데 나도 내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민경님이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가서 결국엔 최종 합격 2곳까지 했는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이 친구가 처음 왔을 때는 이제 900대까지 만들었고 더 이상 스펙을 쌓는데 시간을 보내기보단 자소서 직무 이해를 기반으로 입사 지원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왔어. 일단은 치프 테크트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던 편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많은 입사 지원 그리고 자소서 면접 보완 그 단계에 앞서서 일단은 기본적인 스펙을 좀 만들어 왔다 라고 보면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있는 게 원래는 대학원까지 고려를 했던 친구. 그래서 대학원 자소서는 작성했으나 취업을 위한 자소서는 어디부터 해야 할지 감도 안 온다. 진짜 이 친구는 굉장히 불안하고 긴장도 많이 하고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면접 이거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겠죠. 내가 면접을 어떻게 보지? 진짜 그냥 친구라는 이런 사이에서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그 높은 사람들한테 면접을 볼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드백을 보고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 제약회사 취업연구소 재취연의 치포테크트리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전략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가는지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피드백은 뭐냐면요, 일단은 오픽 성적을 향상시켜보자. IM1이었던 그 오픽 성적을 좀 향상시키는 걸 얘기했어요. 기본 스펙이 우리가 뭐였냐면 토익 800 이상, IM2 이상, 그리고 직무교육 2개 이상, 학점은 3.5 이상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기본 스펙에 안 드는 부분이 IM2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픽 성적을 일단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직무교육을 추가해서 듣자. 그 전에는 직무교육이 온라인 GMP 교육 하나 있었을 거야, 아마. 그 정도만 있었어요. 그래서 직무교육을 추가로 하자라고 해서 기본 스펙을 충족해 감과 동시에 이 친구의 경험 정리를 싹 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청소년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것들 각가지 경험을 좀 훑어보고, 그 다음에 학부 연구생 경험, 학부 연구생 때 어떤 실험을 했는지, 그래야 QC 쓸 때 적용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어떤 시험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전공 수업 많이 놓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은 전공 수업에 있어서도 자소서에 쓸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전공 수업
그리고 실험 수업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내용도 되게 좋은 내용이 가끔씩 많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전공 수업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 사회 경험이죠. 사회 경험한 것도 여러분들 인성문항이나 이런 데에 들어갈 수가 있죠. 쫙 경험 정리를 해본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을 해나갔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2차로는 어떤 거랬냐, QC를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자소서 대표 문항을 작성, 첨삭. QC 자소서를 대표 문항을 제가 만들려고 했어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00자 버전과 800에서 1000자 버전을 만들려고 했죠. 두 가지 버전을 QC로 만든 거예요. 직무 지원 동기, 회사 지원 동기, 직무적 강점, 성격의 장단점, 입사 후보, 성장 과정,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 문항에 대해서 먼저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첨삭까지 받으면서 대표 문항 자체를 완성을 시켜놨었어요. 자소서 보완까지 이루어진 거죠. 기본 스펙에 대한 보완과 그리고 자소서에 대한 보완, 이런 식으로 일단은 진행이 되었다, 보완을 해나갔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면접 완성을 한 겁니다. 이 친구는 아예 면접에 대해서 너무 깝깝했어. 그래서 이 친구의 이력서에서 나올 만한 거, 그리고 이 친구의 자기소개서에서 나올 만한 질문, 그리고 이 친구의 경험을 정리한 걸 토대로 10대 질문을 완성시키는 그런 면접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 그 면접을 대비를 딱 시켜놨다. 그리고 이 친구만의 그런 보완점이나 좀 바꿔야 되는 것들, 그리고 캐릭터를 잡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하면서 잡아 나갔어요. 그래서 보완점 도출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 구성하고, 보완점은 아까 내성적인 게 확실히 있죠. 그리고 극도의 긴장을 한다는 점, 그게 컨설팅을 받는다고 바로 고쳐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 보완점을 도출하고 앞으로 실제로 면접을 봐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4차 피드백, 이제부터는 입사 지원을 시작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일주일에 최소 4건씩 쓰자라는 과제를 줬고, 최소 4건씩은 좀 지원을 해나갔다. 물론 4건을 다 채우지 못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자, 스펙을 보완을 했죠. 그 스펙을 보완하고 자소서도 보완했고 면접도 보완한 상태에서 입사 지원을 다시 시작하니까 입사 지원을 이제 본격 시작한 거죠. 9건 만에 서류 합격은 한 건 딱 된 거예요. 9개 썼을 때 그 9번째 기업에서 서류 합격이 됐어요. 근데 이러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공감이 돼요? 좋은 기회인 건 알겠는데 면접 가기 너무 두려워요, 이러더라고요. 면접 공포증이 생긴 거야. 이런 친구가 한둘이 아니에요. 저 면접 이거 가야 될까요? 지금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데 이거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 그래. 그런 친구가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면접을 막 안 가려고 해. 완벽하게 하고 가겠다 막 이러는데, 아니 완벽한 게 어딨어. 그리고 나는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지금 면접 컨설팅이랑 영혼을 갈아서 만들어줬는데, 완성을 시켰는데 또 거기서 더 어떻게 뭘 준비하겠다는 건지 나는 감이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감에 확 휩싸여 버려서 여러분들이 그냥 안 보이는 거야. 그냥 피하고 싶은 거야.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게 손에 잡히질 않아요. 결국에는 일단 이 면접에 준비하고 싶다 해가지고 일단은 입사 지원 하지 말고 이 면접만 준비해, 이 면접만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면접을 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일단은 면접을 보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 면접 복귀입니다. 그리고 면접 복귀한 거에 대해서 그 친구가 이제 어떤 질문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답변했고,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게 어떻게 좀 이때 내가 너무 떨어서 대답을 했다거나, 아니면 면접관 표정이나 이런 게 안 좋았다거나, 이런 내용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저한테 갖고 왔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준 거죠. 민경아, 이거는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됐어, 이런 게 또 있을 수가 있고, 와 이거는 생각보다 답변 잘했는데, 면접 처음 보는 거 너무 두렵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봤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보완점을 도출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보완점을 도출해서 이거 보완하자, 보완점은 무조건 있거든요. 보완하자, 그리고 다시 입사 지원 시작해 해가지고 다시 입사 지원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던 중 합격 소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합격 소식을 받게 됐어요. 여기에 쓴 XX는 합격을 얘기합니다. 얼굴을 끌려고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그냥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심지어 이게 이 1차 면접만 합격하면은 최종 합격까지 되는 면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졸지에 갑자기 준비한 지 한 1, 2개월도 안 됐을 때, 2개월 안 됐을 때인가? 2개월 안 됐을 시점에 최종 합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은 이렇게 덜컥 와요. 망했어요. 막 이 친구 이제 이거 봤을 때도 망했어요, 어떡하죠? 그러고 있는데 합격 소식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서류도 합격을 한 거예요, YY 기업에서.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지금 막 혼란스럽고 막 당황스럽고, 그리고 여기를 가나마나 하고 있는데 여기 면접이 막 너무 촉박하니까 여기 면접을 안 갔어요. 저는 뭐라고 했냐면, 왜 그랬냐
무조건 갔어야지 이거를 왜 안 갔냐. 그렇게 되는데 이 친구가 안 간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은 이거 준비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기업 면접을 또 준비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받을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그냥 안 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갔어야지 막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갔어야지 이걸 왜 안 갔어 막 이렇게 하기도 했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합격을 했을 때 자신감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안 가기로 택하고 마음을 정리하니까 아 자신감을 찾았다 이렇게 이제 마음 정리를 하더라고요. 아 제가 더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입사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입사 포기를 하고 더 도전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최악 기업은 가지 않고 도전을 계속합니다. 9개 만에 서류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몇 개 더 안 돼서 또 서류 합격을 했단 말이죠. 이 친구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야 그러면 진짜 좀만 더 하면 더 좋은 데 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입사 지원을 했는데요.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더 뭔가 잘 될 것 같았던 그 친구가 그 이후 지원한 24개의 서류를 모두 탈락합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죠. 싹 다 서류 탈락하는 거야. 굉장히 답답했어요 저도. 아니 왜 떨어지는 거야 대체. 저 때는 지금만큼 막 시장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아니어서 더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자소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봤어요. 어때요? 했는데 별로야. 이런 게 막 4번 넘게 있었어요. 아니 4번 더 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계속 가져오는데 너무 힘줬어. 힘을 너무 준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계속 바꾸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자소서로 13번 썼을 때는 그렇게 또 서합을 했었는데 지금은 막 불안해가지고 계속 바꾸고 더 안 좋게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면 제가 다시 정상화시키고 더 안 좋아지면 정상화시키고 이걸 반복하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아 진짜 거기 갈 걸 그랬어요. 후회돼요. 미치겠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죠. 간절해질수록 면접 보기 무서워지는 게 참 아이러니네요. 이것도 맞아요. 올륜님 지금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간절해질수록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 그냥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평소에는 그냥 이성 친구는 아무렇지가 않은데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뭔가 뚝딱거린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잘 보여야 될 것만 같아서 그런다고 하잖아. 약간 그렇게 좀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간절해질수록 이게 마음이 더 크고 부담을 가질수록 그 면접을 잘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게 좀 있죠. 그래서 제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긴장을 설렘으로 바꾸라고 하죠. 긴장한 사람은 떨어지고 설레는 사람은 이긴다. 그런 과거의 명언이 있습니다. 옛날 슈퍼스타 K인가? 김태환 선생님이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위대한 탄생에서 얘기했나? 어쨌든 여러분들 모르죠? 옛날 프로예요. 어쨌든 거기서 언급한 게 있어요. 긴장한 사람은 떨어지고 설레는 사람은 이긴다. 여러분들도 긴장 말고 설렘으로 가져가세요.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이 설렘과 이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면접을 보고 그걸 느끼게끔 해줘야 붙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간절하게 막 긴장하는 것보다 설렘. 아시겠죠? 올류님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어쨌든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마주하게 된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보다 2배 이상 썼는데 2배 정도 썼는데 다 떨어지는 거야. 좌절감이 더 심하겠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그 이후에 25번째 쓴 기업에서 서류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더 대박인 것은 메이저 제약회사예요. 누구나 아는 메이저 제약회사에서 서류 합격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바득바득 인적성 준비까지 해서 인적성까지 통과. 그래서 남은 시간은 일주일간 면접에 전면 몰입을 했습니다. 다 그만두고 이 면접에 몰입을 했어요. 정말 극적인 순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QC를 타겟으로 자소서를 완성했고 면접도 완성했다고 했잖아요. QA도 따로 자소서랑 그리고 면접 답변을 따로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요거는 QA로 됐어요. QC를 타겟으로 했지만 QA로 일단은 서류 합격했고 면접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 면접 온 지 일주일쯤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다른 기업 자소서 첨삭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 없이 그 메이저 제약회사 면접 본 거 소식은 안 갖다 주고 다른 기업 자소서 첨삭해달래. 뭐야? 아니 거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뭐냐면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시크하게 올리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합격 사진인 거예요. 면접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와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얼탱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민경 합격이네? 뭐야? 왜 얘기 안 했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왜 얘기도 안 하고 뭐 합격했으면 얘기를 했어야지. 합격 소식은 안 전하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저도 아르바이트 끝나고 확인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당황스러움이 있었지만 너무 잘 됐다. 와 진짜 어떡하냐 이거 너무 잘 됐다 하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제 자신을 너무 못 믿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못 믿어. 취준을 하면은 확실히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어떤 거를 해도 불안한 상태가 되는구나를 이때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지금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될까요?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면접에서의 자신감도 없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일단 믿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내가 아니면 누가 믿겠습니까? 어쨌든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이 극도의 불안감을 극복하고 두 곳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해피엔딩. 그 친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했겠지만 취준 생활은 이제 해피엔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생각해 보면요, 입사 지원은 총 40개를 하게 됐고 그 중에서 서류 합격은 4개 정도가 됐고 면접을 2번 봤는데 2번 다 합격을 한 케이스인 거죠. 면접에서 승부를 보면은 이렇게 40개를 쓰고도 또는 20개를 쓰고도 합격을 할 수도 있죠. 이 친구가 생각보다 면접 준비를 정말 잘해갔나 봐요. 면접이란 건 굉장히 그 상황의 요소라든지 비언어적인 것까지 다 합쳐져야 되는데 이 친구가 뭔가 면접관 분들한테 되게 어필되는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합격 스토리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도 처음에 일단은 서류 합격이 되고 했지만 그 이후에 내일이 24개 서류 탈락을 겪었어요. 지금 시장이면 더 탈락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더 힘든 시장에 있고 더 어려운 상황에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좀 견디고 견뎌서 결국에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합격하면 승리자가 돼요. 여러분들 결국엔 가는 게 승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자가 되길,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고통을 겪고 힘든 상황을 겪고도 합격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좀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로써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막막함이나 불안함이 조금 해소됐길 바랍니다. 이 과정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되고 어떠한 피드백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요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의지할 때가 필요하면 의지하세요. 제약회사 취업연구소 카톡 채널 통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막막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당장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어쨌든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요. 친구들은 이용하고 있어.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 교육 들어도 되나요? 이거 지원할까요? 막 이런 것도 제가 다 답변 드리고 있어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답변 와? 답변 준다니까요. 무료야? 무료라니까. 카톡 채널 상담 무료라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런 것들 많이 물어봐서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막막함이나 이런 것들 좀 해소를 하면서 취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자존감을 채워 나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다음 쌤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러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다 보면은 결국엔 자기 자신을 믿게 되고 면접에서도 그걸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컨텐츠들은 계속해서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근데 요거 안 물어봤다. 여러분들 저 피드백으로 먹고 산다고 했죠. 여러분들 도움 되셨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푸차 핸즈업. 도움 됐다.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이 재치어는 계속해서 컨텐츠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갈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얻고 싶은 정보나 이런 것들 얻어가세요. 그리고 합격하세요. 그리고 합격한 후에도 재치원을 찾아주세요. 우리가 합격한 친구들과 그리고 취준생 분들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 화합의 장이 이 재치원에서 만들어질 거예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에너지 받고 어디서도 보지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독보적인 수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힘든 일 있으면 또 연락을 주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통하고 뭔가 고민을 풀 수 있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만들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실제로 보면은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보니까 그게 잘 안 느껴지더라고. 영상에 한계가 있는데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드리고 싶어요. 에너지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자존감 높이고 회복을 해서 자기 자신 찾고 확신 찾고 그렇게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넥스트 김민경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승자입니다. 계속해서 정진하세요. 그거에 있어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가 쫙 든든하게 좀 받쳐줄 테니까 계속해서 정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화이팅하고 마무리할게요. 화이팅하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세요. 화이팅 한 번씩 올려줘. 네. 그래서 회사 가리지 말고 지원 열심히들 해서 꼭 치뽀합시다. 꼭 치뽀하자고. 아시겠죠? 이제는 어떻게든 회사에 들어가야 다음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냅시다. 맞습니다, SH님. 진짜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다들 정말 힘내시고 좋은 한 주 보내시고 또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이 되면은 또 합격되고 나서도 라방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합격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원대하게 아주 그냥 축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팜치니 분들이 다 같이 축하해 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명의 합격자가 나오고 한 명의 합격자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딱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다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의 고통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재채용 컨텐츠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